쏴 눌러. 휘둘름 칼 휘둘름. 수류탄을 던져버려. 수류탄. 오이씨. 폭탄 설치. 오유씨. 잘났네. 괜히 죽였다. 심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게임이니까요. 그렇죠? 게임은 게임일 뿐이죠. 그런데 이 그림들은 어떤가요? 아이들이 그린 게임 이미지들입니다. 총에 칼에 토막살인도 나오죠. 컴퓨터 안에서 아이들은 모두 전사이며 손에 쥔 마우스는 총이 되고 칼이 됩니다. 게임은 점점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최대한 진짜처럼 싸우는 것. 그게 진화의 최종 목표죠. 게임은 정말 가상이기만 할까요? 여섯 명의 아이를 초대했습니다. 모두 한때는 게임계의 왕자를 자처하던 아이들이죠. 지금은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훈련을 1년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게임 왕들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일어나자마자 밥은 먹고 간당간당 먹고 라면 먹고 하다 보면 편한 자세를 찾게 돼요. 진짜로 땀 차면 옆에 수건 갖다 놓고 막 닦고 침대에 누워가지고요. 그냥 선이 없으니까요. 진짜 좀만 하다 꺼야지 이러다가도 계속 하게 돼요. 진짜로 어느 순간 지나보면 2시간, 3시간 지나고. 나도 모르게 절정 갔다 낮아지고 갔다 낮아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 시작하면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게임의 세계입니다. 막 총 쏴서 사람 죽이잖아요. 스트레스 풀리니까 재밌어서. 이렇게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부위 헤드 머리를 맞추면 한 방에 죽고 몸통 중에서도요 데미지를 잘 받는 게 있어요. 현실에선 총 못 쏘잖아요. 근데 게임 안에서는 쏠 수 있고 소리도 실감나게 나고 그러다 보면 애들도 잘 죽이고 깨끗해지죠. 정신이 깨끗해진다. 과연 게임 왕다운 경지죠? 물론 게임의 진짜 매력은 이게 전부가 아니죠. 여기서 할 수 없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가상에서. 가상이니까. 나는 아니지만 자기 캐릭터와 이렇게 비슷하게 되잖아요. 자기라고. 내 아이디 내가 내 정보로 다 만들어갖고 내가 내 돈으로 다 사고 게임에선 다 할 수 있잖아요. 제 아이디 완전 나처럼.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게임에서는 가능합니다. 그 충족감이야말로 게임의 진정한 매력이죠.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청년. 그에게 게임은 곧 현실이었죠. 그는 마치 게임하듯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이 청년에 대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 무감각해진 거잖아요. 근데 저희 그 정도가 아니니까 괜찮은데 게임에서 하는 거랑 실제랑은 확연히 다르잖아요. 실제로는 저희 조작법도 모르는데 실제로 그건 아예 불가능하죠.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 우리는 총기 조작법도 모르지 않느냐. 듣고 보니 맞는 말 같긴 한데 저희 반 애들 80%가 그 게임을 해요. 막 애들 아침 학교에 등교하면요 막 아이템 얘기하고 직업 얘기하고 그 게임을 모르면요 대화를 못 하잖아요. 게임을 모르면 말 그대로 왕따. 그게 요즘 아이들의 세계죠. 아니 저희 옛날에는요 저희 초등학교 때 아니 유치원 때부터 컴퓨터가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게임 인터넷이 나왔고 그러니까 먼저 컴퓨터를 접했으니까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른바 미디어 세대, 컴퓨터 세대입니다. 문제는 부모들이 이 세대를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여기 6가족이 모였습니다. 모두 아이의 컴퓨터 생활에 대해 걱정이 많은 부모들이죠. 이 가족들을 통해 미디어 세대의 진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첫 만남은 만화 영화로 시작됩니다. 만화 영화는 준호에게 만병통치약입니다. 울다가도 또 그치고 밥을 먹다가도 동작 그만 상태가 됩니다. 생애 최초로 미디어에 사로잡히는 순간이죠.
가자. 아이가 막 울고 떼쓰고 그러면 그 우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다시 틀어주고 그랬거든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아직은 어리니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직은 어리니까 모든 부모가 그렇게 시작하죠. 인터넷 이용 시기는 점점 빨라집니다. 2008년 기준 3살에서 9살 사이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아이가 80% 이상. 6살쯤 되면 이제 컴퓨터 게임을 시작합니다. 마우스가 서서히 손에 익기 시작하고 게임이 주는 매력에 눈을 뜹니다. 이거를 이렇게 저는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그냥 다른 애들 다 게임 하니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다가 다른 애들 다 하는데 내 아이만 모르면 바보 되는 것 아닐까. 모든 부모가 물러서는 지점이죠. 조금 더 자라면 슬슬 부모와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게임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또 언제 그걸 켰어? 빨리 꺼. 오늘 숙제 없어? 스트레스 했던 거? 이때 아이의 반응은 숙제 없어? 그럼 오늘 배웠던 거 같은데 한 번 더 봐. 오늘 가가지고 못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야금야금 공부에 지장을 받기 시작합니다. 꺼라 유진아 놀아야 좀 꺼라. 그리고 유진아 꺼라 그러면 안 꺼요 잘. 뭐 10분 있다 끈다. 안 꺼. 그냥 컴퓨터 계속 하게 놔두게 돼요 저는. 이대로 놔둬도 될까? 꺼림칙한 걱정 하나가 시작되는 시기죠. 컴퓨터 없는 10대는 이제 생각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이미 99.9%의 아이가 10대에 인터넷을 합니다. 10살, 이제 완전히 게임에 사로잡힙니다. 이때쯤 되면 부모가 통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죠. 닌텐도 게임은 요즘 아이들에게 거의 신과 같은 존재. 한 번 잡으면 거의 넋을 놓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게임을 합니다. 당연히 가족과의 대화도 서서히 줄어듭니다. 자나 깨나 오로지 게임뿐. 틈만 나면 컴퓨터 앞으로 달려갑니다. 형제들 간의 컴퓨터 쟁탈전이 벌어지는 건 다반사. 컴퓨터가 집안의 골칫거리로 자리 잡는 시기죠. 그걸 아무런 제약 없이 자기 혼자 확 하면서 이렇게 막 손이 이렇게 막 말라요. 저희 승원이도 충동적인 것이 많죠. 그러니까 짜증도 많고 막 화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 자체도 그런데 저게 더 자극이 되었겠구나. 아이가 짜증을 내도 혹 게임의 영향은 아닐까. 부모의 걱정이 슬슬 게임으로 집중됩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면 이제 거의 통제불능. 그동안 아는 게임 수도 많아지고 종류도 다양해졌죠. 게임만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진짜 모르겠다. 누가 말리지만 않는다면 거의 밤을 샐 태세입니다. 이쯤 되면 엄마의 큰 소리가 나오는 건 시간 문제. 엄마 형아만 해. 엄마 형아만 해. 엄마 형아만 해. 이렇게 와요.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자판기를 그냥 걔 앞에서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자판기 하나가 톡 튀어나가는 거예요. 컴퓨터를 부수어버리겠다는 위협. 안 해본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이제 컴퓨터 없는 삶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는 최소한의 것뿐. 가족들이 바로 옆에 있어도 아이는 늘 딴 세상에 가 있습니다. 우유 한 잔 마시고. 아이는 이미 소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걔 하루 일과는 학교를 아침에 이제 갔다가 와서 컴퓨터를 켜고 시간 돼서 학원을 가고 학원에 다시 와서 컴퓨터를 켜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11시 어떨 때 12시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끄고 이제 빨리 자라. 그리고 이제 화도 막 내고.
이제 아이에게 컴퓨터를 뺏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남들 다 하는데 뭐 누구나 출발은 느긋합니다.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그다지 밉진 않았죠. 그런데 슬슬 목소리 높일 일이 많아집니다. 어느 순간 꺼림칙해지기 시작했죠. 어영부영하다 보니 이제는 통제불능. 뺏을 수도 없고 놔둘 수도 없고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24시간 가정이건 학교건 집이건 어느 지역사회건 그리고 그 또래끼리의 문화 자체 내에서 이미 게임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다 파급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빨을 닦거나 세수를 하거나 가방을 챙기는 것과 똑같을 정도 수준의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상적 환경이라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 다 틀어놔야 돼. 시끄러워. 나는 왔다 갔다 하면 텔레비 닦고 그러면 엄마 텔레비 소리 들려야 돼. 허전해. 네, 두 개가 같이 켜 있어야 돼요. 컴퓨터는 앞에, 뒤에선 이거. 그게 바로 미디어 세대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상화된 자극이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빨리 깨달으셔서 우리 어릴 때부터 아이들 밤에 이빨 썩지 않도록 이빨 닦게 하고 세수하게 하고 가방 싸게 하고 또 식사 예절 가르치고 하는 것과 똑같이 게임에 대한 자기 조절, 게임에 대한 통제 능력을 아주 일찍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대에게 컴퓨터를 뺏는 건 아예 불가능하니 그 통제 능력을 가르치라. 부모님들은 옛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게임 그거 뭐 가끔 하다가 마는 거지 뭐. 나도 옛날에 애들 때 뭐 1942 뭐 인베이더 많이 했었는데 그거 다 나중에는 끝났어. 뭐 내가 중고등학교 다녔는데 무슨 지장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게임이 그 아이의 24시간을 다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는 통제 능력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는 것. 이미 컴퓨터에 빠진 아이가 고분고분 따라올까요? 이때 전문가들이 권하는 1차적인 방법 하나. 일단 혼자 게임하도록 놔두지 말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과제입니다. 컴퓨터 하는 아이 옆에 앉으라. 먼저 승원이네 도전을 보죠. 회원 가입은 언제 했어? 2000년. 회원 가입할 때 부모는 동의는 어떻게 했어? 없었어. 어떻게 했어 너는? 없었는데? 아, 엄마 핸드폰으로 인증해갖고 엄마가 우리 잘 때였나? 2000 그리고 2008년? 엄마가 잘 때였어? 지금 그거 따져봐야 소용없죠. 책임 추궁은 금물. 현재 네 레벨은 뭐야? 18. 최고 레벨은? 없어. 없어, 18이야. 아니 너 말고 다른 사람. 200 넘어. 이 게임의 특징은 뭐야? 난데없이 게임의 특징을 분석해달라는 엄마. 재민이네는 어떨까요? 인터넷 게임 사이트요? 응. 그게 뭐예요? 너가 제일 자신 있는 게임을 허다. 써든? 동생의 고자질에 아이는 뜨끔한데 엄마는 깜깜. 재민이가 제일 자신 있는 거 해봐. 어록. 어록은 또 뭔데? 재민이가 제일 자신 있는 거. 제일 자신 있는 거요? 킥오프. 킥오프는 또 뭐야? 엄마는 못하잖아요, 그래도. 그래, 엄마는 못하지만 너가 제일 자신 있게 하는 거. 계속 자신 있는 게임만 대라는 엄마. 최고 레벨 있는 친구는 누구야? 200. 200이. 200도 있어? 응, 200까지예요. 200까지 있는 그게 친구가 5차 있어? 전직. 어? 4차인가? 아니, 5차 전직이다. 그게 뭔데? 이쯤 되면 대화가 안 될 것 같죠? 하이셀로 뭐고 이거 다 뭐야? 맵들 여기 이게 랩들이야? 진짜 많죠? 재능가세요. 그렇구나. 어머나 세상에나. 아이는 슬슬 귀찮아하는 눈치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아주 재미있는 척 열과 성을 다하는 엄마. 컨트롤렉터 초과라네. 이미 그 빨간색이 꽉 차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건데? 이게 그거라고요. 여름. 얘가 그럼 살아있다는 뜻이야? 네. 몰라도 너무 모른다. 맞아. 모자 간의 대화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죠? 그럼 이번에는 중학생 민겸이네를 한번 볼까요?
자녀가 가장 자신 있게 부모에게 소개하고 싶은 인터넷이나 게임 사이트를 함께 접속해보고 30분 이상. 민겸이는 한숨만 푹푹 거의 폭발하기 직전. 다 적어야 되는 거잖아. 아이의 말을 붙여볼 엄두조차 못 냅니다. 야 진짜 회원 가입 이런 거는 그런 게임 아니야. 그럼 뭐 가입 안 해도 들어가는 거야? 한마디만 더 물어봤다가는 폭발할 것 같죠? 엄마의 완패입니다. 첫 번째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너무 아는 게 없으니 대화 자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과제가 이어집니다. 게임을 배우자. 부모들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일단 게임을 알아야 통제를 하든 대화를 하든 가능하겠죠. 게임 교사는 아이들. 아주 신이 난 표정들이죠. 말도 못 붙여보던 이전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잠깐, 한때는 게임 왕을 자처하던 6명의 아이들 기억하시죠? 게임을 배우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게임 왕들의 입문기부터 배워보기로 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요. 게임 뭉치. 난 그런 거 있어. 옷 입히기. 100원. 메가맨. 나 스타 커서 알았는데. 나도 그런 거는. 어려운 게임 아닌가? 8살, 7살 때 했는데. 나 6살 때. 뭔 소리야? 신동이네. 진짜 7살 때 공접했어. 나도 6살 때 했어.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렸을 때 테트리스. 나 바라면 알아. 그 팩룩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친구네 집 가서요. 그래서 플스2 있잖아요. 플레이스테이션 2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컴퓨터 이제 PC방 알게 되니까 어른들이 게임 하는 게 딱 보니까 재밌어진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막 그 전쟁 같은 데 보면 군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아, 그런 건 너무 수준이 높고 기초부터 다시. 진짜 옛날에 막 옷 입히기 같은 거 했었거든. 아니 진짜로. 근데 그게 게임이야? 야 완전히 게임이랑 그런 개념이 없었대요.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게임계의 기초는 옷입히기예요. 안 해본 사람 없을걸요 여기서? 아니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하는데. 게임의 기초는 바로 옷 입히기. 클릭 앤 드래그의 시작이죠. 그런데 옷 입히기는 금방 실증이 나는 거야? 네 진짜 금방. 재미가 없어지죠. 그걸 떠보지도 않아. 근데 옷 입히기 하다가 잘못 가면은 좀 약간 거기까지 넘어. 옷 벗기기로 돼요. 옷을 바꾸다 보면 벗기고 입히고 그러다 보니까 벗겼다 입혔다 그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면서 아이들은 서서히 마우스를 지배하게 됩니다. 아 그거를 하면서 이제 익숙해지는 거구나. 손이 이제 네. 컴퓨터에. 딱 이렇게. 그건 좀 신컨이 되는 거지, 신컨. 신의 컨트롤. 이름하여 신의 컨트롤, 신컨. 자, 신컨을 향한 첫 번째 도전이 시작됩니다. 옷 입히기. 아이들이야 이미 오래전에 졸업한 게임이죠. 하지만 엄마 아빠를 가르치는데 신이 날만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입히는 거야? 어느 거를? 여기를? 이걸 드래그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입히면 돼. 클릭 앤 드래그. 그 간단한 동작도 쉽지가 않습니다. 안경이 머리 낀 건가? 아이들의 엄마 아빠 조금씩 꽤 재미를 붙인 것 같죠? 아이들도 모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야, 기가 막히지 않냐? 자신의 마우스 조작술에 거의 도취된 아빠. 아빠 딴 걸로 딱 들어가서 다른 스타일로 옷 입히기 있잖아. 수영복. 이렇게 재미있는 걸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다니. 또 실증 나면 내려봐. 휠 내려봐. 휠 내려봐. 응? 이거? 이게 휠이라고 해 이걸. 엄마는 깜깜절벽. 아들은 답답할 법도 한데. 죽었을 때 그 자리에서만 나타나는 거야? 눈치채셨나요? 아이들은 지금 엄마 아빠에게 처음으로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대화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게임은 두 번째 단계로 들어섭니다. 이른바 플래시 게임. 역시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엄마가 처음에 이것도 맞아? 아니 여기서 엄마가요 이걸 하고 싶은지 이걸 하고 싶은지 이걸 하고 싶은지 이거 요리 게임 아니면 이거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게 다 그것 같은데 하고 싶은 걸 고르라니. 와 되게 잘해. 아들 칭찬 한마디에 엄마 기분은 최고가 되고. 두 손으로 해야 되겠다 얘. 두 손? 이게 가요 그냥. 안돼. 밑으로. 이제 밑으로 이렇게. 하고. 점점 게임의 세계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엄마. 그냥 가요. 가고 있는데 안 가. 점프. 더 빨리. 근데 어떻게 니네는 막 장면이 금방금방 바뀌는데 그걸 다 아냐? 나는 모르겠다. 그때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돼? 네. 나는 게임 포기할래. 이런 이 정도 가지고 포기하면 안 되죠. 윤겸아 자꾸 빠진다? 여기 자꾸 빠지냐? 어머머. 감전됐다. 점점점 진짜 재미는 있어요. 진짜 재미는 있는데. 그렇죠. 아이가 느끼는 재미의 강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한두 시간 이렇게 가는 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가버리고 한번 이제 재미를 들리니까 계속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그걸 알면 아이의 게임 시간도 합리적으로 협상할 수 있겠죠. 내가 점수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바로 꺼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번만 하고 끌게요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서도 바로 그 자리에서 끊지 못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깨달음. 한창 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꺼버리는 건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컴퓨터 게임의 특징은 자신의 점수가 쌓인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도중에 중단해버리면 그 모든 게 끝나버리죠. 그런 걸로 따지자면 스타크래프트가 온라인 게임의 기초 같아요. 그냥 타자도 없이 그냥 마우스로만 해도 되잖아요. 다. 아바타, 즉 게임자의 분신들끼리 겨루던 게임은 이제 1인칭 슈팅 게임이라는 것까지 진화했습니다. 분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싸우는 거죠. 자기가 만드면서 지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재밌어져가지고 점점 온라인 게임으로 들어간 거죠. 왜 게임은 빠져들 수밖에 없을까? 세계적으로 희귀한 연구 하나가 있습니다. 게임 중독자의 뇌를 PET 촬영이라는 걸로 찍은 건데 특이하게도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위의 활성이 크게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각 정보 처리 경로 부분에서 그 대사가 떨어져 있는 거 결과가 나왔거든요. 장기간 어떤 그 이제 과도한 자극에 노출된 신경 경로의 경우에는 도리어 그 자극이 없을 때는 그 활성이 확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쉽게 말하면 너무 강한 자극에 노출되다 보니 웬만한 것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게임보다는 덜 재밌는 뭐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보통 일반 뭐 사람들하고 얘기한다든지 뭐 주변 사물들에 대한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 별로 그 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종류의 중독과 양상이 동일하다는 것. 인터넷 중독 아이들에서 나타나는 그 전두엽 활성은 보통 중독자 연구에서 나오는 어떤 그러니까 갈망 상태? 중독이 되는 뇌 서킷, 회로하고 되게 비슷한 회로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가 갖는 뇌의 특성이 게임 중독자의 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라는 거는 즉각적인 보상이 안 오고 한 달, 6개월 이렇게 공부해야 보상을 받게 돼 있는 거니까 인터넷 게임을 하는 이유 중에 아마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게 보상이거든요. 인터넷 게임보다 더 빨리 확실한 보상을 주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5초 만에 결과가 나오고 3초 만에 결과가 나오고 인터넷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가 하나인데 무서운 것은 뇌 상태가 그렇게 재편되면
가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절제력도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나는 걔를 못 이기는데 게임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너 죽어라 너. 내가 영웅이다. 대놓고 싸우자고 막 그래요 직접. 지들끼리 장난치다가 막 싸워요. 그래서 막 한 명이 막 현피까 그러고. 야 너 전화번호 몇 번이야? 너 어디 살아? 내가 글로 갈게. 기다려라. 그냥 큰 소리만 치다 끝난다고요? 아닙니다. 사이버상의 싸움이 실제 주먹 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상에서 심심찮게 터지는 사고. 온라인 게임을 하다 현실 밖으로 튀어나와 게임을 연장해버리는 겁니다. 인터넷 게임에서 자신의 게임이 가진 중독성을 볼 때 이럴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느 정도나 게임에 노출되는 걸까? 연세대학교의 도움을 받아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게임 중독 척도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게임 노출 정도에 따라 과연 아이들의 심리 상태나 다른 능력도 차이를 보일까요? 분석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먼저 자기 효능감. 저위험군에서 고위험군으로 갈수록 남녀 공히 수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생활 만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떨어지고요. 의사소통 능력도 마찬가지. 충동 억제력도 고위험군으로 갈수록 낮아졌고 공감 능력도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율성 역시 마찬가지. 관계성도 낮아집니다. 게임이라고 하는 자기 충족적 자극에만 몰입돼서 그 중요한 앞쪽 뇌가 본래 기능을 발휘해야 할 그 시기를 다 상당 기간 써버린다면 그 기간에 우리 인간의 뇌가 발전해야 될 좋은 자극들,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능력과 고도의 조직화 능력과 윤리적 판단 능력과 도덕심을 발달시킬 기회를 그만큼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물론 위험한 게임에는 성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인증 절차 통과하기야 식은 죽 먹기죠. 엄마 아빠 도와주다 평소 실력이 다 들통나는 상황. 야, 근데 여기를 약관을 다 읽어야 여기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능숙하게 엄마의 주민등록번호를 쳐넣죠. 거의 신컨의 실력으로 아주 가볍게 인증 절차를 통과해버립니다. 부모는 게임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지도 점검할 수가 없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 본인 확인도 안 되는데? 게임은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야, 이거 복잡해서 이거 몰라. 아, 너무 힘들다. 원래 그래요, 다. 아, 머리 아파. 아, 안 할래. 여기서 포기하면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오기면 50얼마가 나온 거야. 너무 열받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냐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내가 뭐 회사에서 막 그래갖고 막 우선 전화국에 전화를 한 거지. 우리 아들이 한 건 모르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걸 처음 접하는 거니까 설마 우리 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돈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 생각도 못 하고 전화국에 막 열받아가지고 막 전화했더니 혹시 아드님이 뭐 게임 안 하세요? 아이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 나는 니네들 엄마야. 엄마가 하려는데 왜 안 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애들은 또 우리 엄마 또 한마디 하시는구나. 하지 마라, 그만해라. 하루에도 골백 번 그 말만을 되뇌지만 효과를 본 부모는 없죠. 우리가 몰라서 못됐지. 이렇게 방법을 몰랐잖아요. 사실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미디어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도 없고. 아이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 통제도 하고 대화도 가능해집니다. 당구장 처음 간 사람이 당구대에서 당구공이 돌아가는 게 눈 감으면 천장 보면 보인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아이가 지금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지를 알고 있을 때와 모를 때의 대화법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이 엄마는 참 그래 거실에 앉아서 너 해. 시간 되면 시간 끝나서 야 이제 시간 끝났으니까
꼭 그러기만 했지 얘가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게 참 엄마로서는 참. 게임을 모른다는 건 아이를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힘을 내서 다시 도전. 1인칭 슈팅 게임입니다. 게임계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죠. 일단 시작. 일취월장 날로 실력이 늘어가는 엄마 아빠. 무서우세요? 그럼 나한테 날라오는데 그러면 안 무섭니? 난 안 무서운데 이런 게임도? 그게 안 무서운 게 아니지. 무섭다는 것도 잠시. 좀 더 해야지. 수탄을 던지려니까 그냥 처음에는 빨리. 이 정도 재미는 알고 있어야 대화가 되겠죠. 뒤쪽? 바로 뒤볼 때. 여관 총 버리고. 니네 참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자판기를 다 외우고. 응? 야.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죠. 그 정성으로 공부를 해라 하고 싶지만 그 말은 절대 금물. 움직여. 급기야 민겸이의 장난기 발동입니다. 엄마 아빠를 적으로 붙여놔 버렸습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휴. 와. 이거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너무 잔혹한 것 같아. 한 번만 또 움직여. 아빠를 막 쏟아내. 1번 눌러 1번. 1번? 4번 아빠 한 방에 보내. 한 방에 보내. 아빠 어딨어? 또 움직여. 아빠 또 살아나면 또 죽여야지 또. 야, 씨, 말 그렇게 하지 마. 아, 그게 아니라 캐릭터. 앞으로. 잠시 후 아들의 관심이 허술해진 사이 모니터에 뜨는 눈물의 편지. 그런 게임은 정말 이게 막 소리가 막 진짜 전쟁터에서 막 이렇게 싸움하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막 들었어요, 진짜. 근데 정말 뾰족하고 막 그런 총싸움, 칼싸움 그런 거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 네. 사람 죽이면 막 그냥 막 목 날라가고 막 그러니까. 뭐 속이 울렁거리고 엄체 스피드도 빠르다 보니까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게임을 하게 되면 과연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내가 꼭 맞는 느낌이어서 이거는 조금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바로 일어섰는데 좀 기분도 몽롱해지고 약간 속도 좀 그렇더라고요. 게임에 몰입하고 나면 몸이 불편해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이들은 그걸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게임을 할 때 혈류 상태를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상 상태에서 혈류량과 속도를 잰 후 바로 게임을 하게 했습니다. 점점 시간을 늘려가며 그 사이에 혈류 변화를 체크해보는 방식이죠. 게임이 끝나면 바로 누워 혈류를 다시 쟀습니다. 먼저 혈류량의 변화, 게임 전과 게임 후의 혈류량을 비교한 결과 혈류량 자체가 현저히 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혈류 속도 역시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의미는 뭘까요? 정맥 쪽에 혈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정맥의 혈류량이 줄어들므로 해서 그 근처에 있는 피떡이 더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가 더 크고요. 문제는 거기에 생긴 혈전이 다른 데로 옮겨갔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는 폐 쪽으로 혈전이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공기가 들어와도 그거를 실어 나를 혈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것과 똑같은 효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 고등학생이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숨진 데 이어서 어제는 20대 남성이 게임을 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아직도 의식을 간혹 발생하는 게임 중 사망 사고는 대부분 바로 그 혈류 때문에 오는 거였습니다. 혈전이 생겨 폐를 막는 겁니다. 물론 공부를 할 때도 앉아있긴 하죠. 하지만 아무리 몰입해도 조금씩 움직이기 마련. 반면 게임은 한 번 몰입하면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죠. 원래 정맥이라는 혈관이 이렇게 탄성이 별로 없는 혈관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짜주지 않으면 제대로 피가 흐를 수 없는 그런 혈관이기 때문에 뭐 1시간이 아니라 30분만 그러고 있어도
굉장히 피가 흐르는 속도는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머리 아픈 거하고 눈 아픈 거 하다 보면 육체적으로 되게 많이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하다가 보면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게임의 마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자, 이제 이 아이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가 방해를 받는 거냐면 부모랑 싸운다. 게임 때문에. 그 다음에 친구랑 다투게 된다. 뭐 이런 거. 여자친구가 초대된 아이들은 인터넷 중독 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판정받은 아이들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에게 모종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겁니다. 이 아이들은 과연 게임의 마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는 게 스포츠였어요. 일단 아이들의 뇌 상태를 체크합니다. 외부 자극에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몇 개의 수학 문제가 제시됩니다.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뇌의 반응 정도와 반응 부위를 보는 겁니다. 바로 이어 게임 장면이 제시됐을 때의 뇌의 반응도 체크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2주간의 프로그램. 하고 싶어도 참아야죠. 참을 수 있어요? 네. 진짜로? 네. 근데 자꾸 생각나서 참아야겠네요. 아이들에게 제시된 프로그램은 바로 농구. 게임하는 시간에 대신 농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전문가가 찾아와 정말로 게임을 안 하고 있는지 면밀히 체크합니다. 왜 굳이 농구냐고요? 혼자 하는 운동은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게 전문가의 예측이었죠. 2주 후 아이들은 과연 어떤 변화를 보일까요? 고위험군의 수준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설레는 있습니다. 한때 게임 왕을 자처하던 아이들, 지금은 서서히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죠. 지난 1년간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해온 결과입니다. 컴퓨터 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말을 잘 못 붙였어요, 애들한테. 근데 지금은 말도 잘 붙일 수 있고 말하고 싶은 것도 잘할 수 있고. 아이들은 무엇보다도 또래 관계가 좋아진 점을 최고의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줄인다는 생각을 해요. 공부해야죠 이제. 너무 많이 하면은요 진짜 안 돼요. 살기 힘들어져요. 좀 줄인다 이 소리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좀 줄인다. 그렇죠. 이 세대에서 게임을 안 하고야 살 수 없죠. 결정적인 변화는 하되 스스로 통제한다는 것. 6 가족 역시 조금씩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 모든 건 부모의 게임 입문으로 대화의 말문이 트였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죠. 일단 미디어 일지 적기부터 일상화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게임 시간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 게임의 시간을 합의합니다. 무조건 줄이려 하지 말고 아이의 요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집이 저 TV 껐는데. 핵심은 그 시간을 스스로 지키게 하는 것. 시간을 지켰을 때 감격해주는 건 기본. 미안해. 그래도 시간 맞춰서 해주는 게 어디야? 응? 그래도 이렇게 시간 지켜주니까 이쁘다. 의심하지 마세요. 게임 시간은 점점 줄어갈 겁니다. 빨리 꺼라 할 때와 재밌겠다, 이 게임 언제 끝날까, 그 차이는 큽니다. 변화는 그 대화에서부터 시작되죠. 강요로 고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스스로 끄는 횟수를 조금씩 늘려갑니다. 부모들의 습관도 많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혹 보는 사람도 없는데 습관적으로 켜져 있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는 없나요? 과감히 꺼버립니다. 필요할 때만 켜는 습관, 가장 기본적인 과제죠. 그래도 습관적으로 컴퓨터를 켜게 된다면 아빠 오늘 안 키기로 했는데요?
그래요? 한 번도 문을 안 켜봤는데요? 볼게요. 일주일에 하루 컴퓨터 쉬는 날을 정합니다. 컴퓨터 바깥의 경험을 많이 갖게 하는 건 가장 중요한 지침이죠. 세상에는 컴퓨터보다 재밌는 게 많다는 걸 아이가 몸으로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컴퓨터 밖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운동 프로그램도 2주가 다 됐습니다. 팀을 짜 함께 부딪히며 계속 말을 하는 운동이었다는 게 중요하죠. 2주간의 농구가 아이들의 뇌를 얼마나 변화시켰을까요? 지금 뭐가 제일 힘들었어? 컴퓨터 안 하는 거 참는 거. 친구들이랑 같이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거 제일 좋았어요. 새로운 세상을 본 것 같아요. 게임 말고.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죠. 게임을 한 2주 정도 안 했으니까 뭔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안쪽에서. 아이들의 뇌를 다시 촬영합니다. 2주 전과 같은 상황이 제시됐죠. 비슷한 수학 문제가 나오고 뒤를 이어 게임도 보여줍니다.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결과는 예측 이상이었습니다. 2주 전과 달리 전두엽이 활성화된 게 보이시죠? 특히 놀라운 건 중독성이 낮은 아이들일수록 더 큰 변화폭을 보인다는 점. 2주 동안 전두엽은 뚜렷하게 활성화됐습니다.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2주 기간이 좀 짧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2주만으로도 중독 성향이 좀 약한 친구들은 충분히 그 교정이 가능한 거고. 핵심은 전두엽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있었죠. 전두엽을 쓰기 시작하면 중독 위험은 줄어듭니다. 전두엽 자체가 활동을 안 하고 있었다가요. 저희가 2주 동안에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다른 운동이나 다른 활동을 통해서 전두엽을 쓰게 해주니까 나중에는 비슷한 문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전두엽을 좀 써보려고 노력을 하는. 근데 전두엽을 써야지 하는 거는 의지대로 안 되고요. 그냥 반응적으로 뇌가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활동에 의해서 확실히 뇌의 활동성을 좀 변화시켜 준 걸로 생각이 듭니다. 농구와 같은 팀플레이 운동이 성장기 전두엽 발달에 결정적이라는 게 입증된 것이죠. 운동은 정말 그 몸의 기억뿐만 아니라 뇌의 기억들이 종합이 되고 그게 분석이 돼서 나오는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는 항상 가소성이 있어서요. 자기가 계속 즐기던 것을 계속 해야 하고 그쪽으로 뇌가 계속 발달을 하거든요. 근데 어려서 계속 운동을 하던 습관이 없는 친구가 나중에 커서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운동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하고 연습한다는 의미를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는 컴퓨터 속에 있는데 엄마는 컴퓨터 밖에서 어서 나오라고만 소리쳤죠. 아이를 되찾아오는 단 하나의 길, 그것은 엄마 아빠가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는 부모님의 역할에 달려있다는 것을 굉장히 좀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DVD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족 간에 화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드리죠, 저는. 정말 맨날 뭐 하지마 게임에 대해서 모르고 하지마 했는데 정말 그 애를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 이제 절제할 수 있게 도와준 프로그램 같아서 정말 얻은 거 많아요. 진짜 많이 느끼고. 네. 결과적으로는 미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마음가짐하고 저희가 그 가족, 정말 가족이란 뜻을 몰랐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바뀌는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목
뒷받침도 하고 뒹굴고 어떻게 저렇게 말 안 듣는 동생을 엄마는 낳았어. 공평하다는 그런 이름 하에 제 속에 어린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컸어, 얘가. 너무나 안 커. 그러니까 크고 싶질 않은 것 같아요. Beautiful boy, you unscrew the lock that once was in my door. Beautiful boy, you unscrew the door since we don't use it anymore. Not by force, like some would do. That wouldn't work. I guess you knew. Not by skills, that wouldn't do. You found a way, soft and true, beautiful.